자, 요거는 이제 우리 글로벌 사업본부 쪽의 미래전략기획팀. 요거는 이제 사내 CDP를 많이 하거든요. 외부에서 이렇게 충원하는 것보다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좀 이제 인적 자원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괜찮은 팀원들이 다른 팀으로 이렇게 우리가 CDP 사내 CDP 공고를 내면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사업본부 미래전략기획팀이 하는 일이 이거다.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파트너링 호구를 발굴하고 파트너링 협상 계약, 문제 해결을 한다. 이거에 필요한 역량은 여기 있다. 학습 역량, 융합형 인간,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을 하려면 필요한 역량이 뭐죠? 역량명이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가를 고민만 조금만 하시면은 이거 물어보겠구나. 소통 역량, 주인 정신 이런 걸 아까 제가 엑셀 만드는 파일에다가 기재를 하세요. 지원하고 싶은 지원 서너 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외우고 계세요. 외우고 계시면은 그러면 문제 해결 역량이 뭔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면접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줄 정도로 해놨던 거를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친구나 하고 이렇게 합격을 시켜줍니다. 면접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해주면은 준비한 내용을 아이러니하게 물어보고요. 면접관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답해서 쉽게 취직이 되는 겁니다. 쉽게. 취직은 어렵게 취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들어갑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준비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취직이 어렵고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쉽게 들어갑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준비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에 여러분이 준비했던 거, 평소 알고 있던 거를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형 제약사들의 직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전략기획팀, 글로벌 전략팀, 해외사업기획팀, 개발기획팀, 영업기획팀, 연구기획팀. 이거 팀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를 중분류로 했는데 기획직종에 요게 팀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는 일들 쭉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품질 관리나 품질 보증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품질 관리, 품질 보증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5, 6개 정도는 주르륵 외워서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제가 드린 이 교환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다음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자, 그 연구개발 집중에는 신제품 연구팀이 있고 의약 원료 연구팀, 바이오 연구팀, 신약 연구팀. 여기 팀자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팀명이 직무라고 보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심플합니다. 머리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사팀, 재무팀, 회계팀 그게 직무예요. 인사 직무, 회계 직무, 재경 직무, 총무팀, 총무가 이제 직무예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좀 중요한 그 팀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제 QC, QA도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20개 정도의 직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뒷페이지 가시면은, 한 10분 쉬시고, 뒷페이지 가시면 이제 QA팀하고 QC팀, 그 실제, 회사에서 우리 대웅제약의 QC팀, QA팀에서 하는 일들을, 업무 조직들을 다 그려놓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상위제약사 1위부터 5위까지 회사들이 똑같습니다. QC, QA, 그 팀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지 못할 자료를 제가 여기 그 안에다가 바로 넣었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좀 지루한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그럼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턱대고 나는 이 직무가 좋다, 나는 품질이 좋다, 이렇게 이제 직무를 결정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뭐 역사가 이렇고 대략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정도다. 세계적으로 봐서는 아주 저기 떨어진다. 응?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한번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내가 제약 바이오 기업에 가면 할 일이 많겠구나.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지겠구나. 그런 거 이제 느끼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직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 직무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홈페이지에 저희 대형그룹 홈페이지 얘기 드렸지만은 잘 나와 있어요. 필요한 역량까지. 근데 필요한 역량을 서술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량명을 그렇게 아까 뭐 추진력, 뭐 주인정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줄여주셔야 돼요. 역량사전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 역량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줄여놓구나라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역량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면접에서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럼 QA, QC는 뭐 생산계획, 물류, 품질관리 총괄, 품질 보증, 적격성, 미생물 시험, 요거는 이제 뭐 QC네요. 밸리데이션 관리, 뭐 GMP 이런 거는 이제 QA 업무고 문서 관리도 QA 업무. 그리고 뭐 실험 이런 거는 다 저기 QC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그 하는 실험하고 화학과이신 분들, 화학공학과나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들어와서 이제 QC팀에서 하는 실험 기기하고 장비가 좀 다 틀려요. 어차피 새로 배우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품질 쪽으로 취업을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국 GMP 협회가 있거든요. GMP 협회. 거기 가시면 이제 뭐 밸리데이션 과정, 그리고 뭐 GMP 뭐 기초 과정, 뭐 고급 과정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이수를 하세요. 이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원서에다가 교육 이수상 그런 거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받고 계시는 교육 있잖아요. 품질관리 지금 과정 이런 것도 쓰시고 많이 쓰세요. 그래야지 이제 지원자들 서류 심사할 때도 서류 심사는 이제 요즘은 인사팀에서 안 하고요. 현업으로 다 보냅니다. 서류를.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 채용 솔루션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해당 그쪽 QC 팀장, 개발팀장, 뭐 RA 팀장 주말에 자기 노트북 들고 서로 지원자들을 온라인 서류들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점수 매겨가지고 뭐 합격, 불합격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현업에 팀장들이 많이 서류 전형도 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 들어오려는데 좀 유용한 교육을 받았네, 과정을 이수했네 이렇게 보거든요.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전형 합격률 50% 플러스 되는 겁니다. 정말 꼭 기억하시고 그런 과정들 온라인으로 이수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뭐 GMP 관련 교육 자료들 회사에서 쓰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구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옛날에 한번 GMP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GMP 그 이제 직원들 교육 자료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그런 거 하나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 안에 보시면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하는 일들이 쫙 나오죠. 뭐 이제 QA, QC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제약 바이오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접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옆에 경쟁자보다도 좀 차별화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면접 가서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비슷한 대답을 하시니까는 여러분들 같이 옆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좀 그 회사에 좀 더 알고 있는 그런 그 회사에 본인이 지원한 팀에서 뭐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거를 좀 몇 가지 좀 잘 얘기해 주시면 바로 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본인이 어떤 제약회사에 어떤 팀을 지원하겠다. 근데 그 팀의 정확한 하고 있는 업무 분장과 일을 알고 싶다. 모르겠다. 그러면 회사 인사팀에 그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그 팀의 직무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료보다는 뭐 좋진 않겠지만은 그런 자료를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그게 뭐 크게 회사의 비밀은 아니거든요. 입사하고 싶어서 좀 자료 좀 달라는데 그거 못 주겠습니까? 주지. 자, 이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대웅제약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채용 홈페이지도 눌러보게 돼 있거든요. 채용 홈페이지 눌러보시면은 우리 대웅제약의 직무 소개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건 연구본부, 개발본부, 생산본부, 영업본부, 마케팅본부, 글로벌 사업본부, 관리본부 이게 본부명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본부명으로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연구본부의 바이오 부문, 신약 부문, 제재 부문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바이오 부문이 지금 활성화된 거예요. 주황색으로 눌러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줄기세포 연구기획팀. 이건 바이오 의약품을 좀 개발하려는 그런 일이구나. 그런 팀이구나. 제가 줄기세포하고 단백질 그런 조작을 통해서 세포 조작을 통해서 치료약을 만드는 게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팀인 거예요. 줄기세포 연구팀, 줄기세포 기획팀, 팀명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약을 누르면 이런 것들이 뭐 한 또 몇 개가 나와요. 그거 다 팀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줄기세포 연구팀에서 뭐 하느냐. 특장점 발굴하여 차별화 방안 마련하고 분석법, 배양 기술 개발 업무 수행, 필요 역량, 외부 전문가와 오픈 콜라보레이션. 줄기세포 연구소가 좀 몇 개 있어요. 차병원 그룹에서도 줄기세포 연구하는 뭐 그런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대웅제약이 몇 년 전에 그 회사하고 업무 제휴를 해가지고 줄기세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픈 콜라보레이션 능력, 자, 연구를 진행해가는 신기술 학습, 학습 역량 필요하구나. 끊임없이 논문도 많이 봐야 되고, 자, 이건 또 소통 능력이 또 있어야 되네. 소통 능력.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려는 주인정신. 이거를 역량명으로 어떻게 할까? 추진력, 결정, 추진력. 주인정신 또는 추진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팀별로 다 직무 소개가 돼 있고 역량이 다 있는데 단 역량은 소수로 좀 써놨다.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하시고 요거는 소통이 하게 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면접하면은. 되게 단순한 건데 들어보면 짜증나요. 아, 뭘 이런 걸 물어보지? 근데 여러분들 막상 얘기해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뭐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에 고민하고 이런 자세인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와 유식하네, 똑똑하네, 뽑힙니다 바로. 이런 거를 역량명을 만들어 놓고 저희 뭐 홈페이지에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강의해 주는 것보다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저는 이제 현재 동향, 트렌드, 뭐 팁, 그 정도지 뭐 제가 이렇게 뭐 직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사 전문가는 제가 인사 전문가를 할 수 있는데 타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다 눌러보시면 돼요. 개발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뭐 다 부문이 또 섹션화 돼가지고 다 나와요. 연구, 개발, 생산, 영업, 마케팅. 나는 이공계인데 영업에 하고 싶다. 죽도록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이공계이신 분들이 영업을 지원하시면은 우리가 영업사원도 합격을 더 많이 시켜줘요. 왜냐면 그러한 백그라운드
생물이나 화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약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성능, 효능,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적응점 그런 부분까지 이해가 빨라요. 의사들에게 또는 이런 뭐 학술대에 나왔을 때 설명을 더 잘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의 영업사원들을 보면 한 70%, 80%가 이공계더라. 나는 말도 막 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화학 전공했지만 영업으로 가시면 돼요. 영업을 가야지 마케팅도 보내주고 글로벌도 보내주고 관리 업무도 할 수 있고 개발적으로도 가요. 저희 대웅작을 보면은 영업이 넘버원이에요. 여기서 3년, 4년, 5년 된 사람들은 회사가 나는 마케팅 가고 싶어요. 나는 뭐 개발도 해보고 싶어요.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이 각 본부의 일들을 다 알고 이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져요.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출신들이 딴 팀의 팀장으로도 빨리 발탁되고 임원으로도 훨씬 빨리 진출할 수가 있어요. 국내 제약사들 그 CEO들 보면은 영업 출신들이 많아요. 영업 출신 한 10여 년씩, 20년씩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CEO가 돼요. 저희 대형바이오도 공동대표로 계신데, 한 분이, 영업본부장이세요. 그분이 요번에 대표이사 된 거예요. 영업본부장. 그러니까 영업은 임원, CEO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 나는 이공계지만 관리 쪽 트랙을 타가지고 직무 스페셜리스트보다 지휘하고 매니저먼트를 좋아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영업을 가는 친구가 있어요. 영업에 가서 뭐가 좋으냐? 제가 또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핫한 직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영업 관련해서. 여기 다 눌러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웅제약이나 상위제약사의 마케팅 부서가 재밌잖아요. 그럼 약을 하나 맡아가지고 PM을 해보는 게 또 이제 소원이에요. PM. 그러면 광고 모델까지 본인이 우리 우루사가 있다 그러면 우루사 PM이 있어요. 그 마케팅 계획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광고 모델까지 섭외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마케팅 본부를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영업을 안 해본 사람은 마케팅을 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영업을 해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보내주더라. 대형 제약사는. 영업을 아주 이게 넘버원으로 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품질 보정력 해약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좀 디테일한 자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품질 보증이나 품질 관리를 지원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요거를 꼼꼼히 외우세요. 제가 요거 우리 그룹에 좋은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여기다 교환해서 넣었거든요. 이거 뭐 소장 가서도 못 구하고 뭐 여러분들 선배한테도 못 구해요. 요거는 이제 인사팀에서 해당 팀장하고 이런 대화나 면접, 소통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품질 보증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품질 보증이 왜 있냐? 의약품 제조기기와 방법을 검증하여 우수약품 생산에 기여하는 게 목표고, 그럼 이제 하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3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조 방법 검증하여 품질의 일관성. 오리지널 약품과 효능이 똑같은가? 검사합니다. 기계 세척법을 검증하여 또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기계들을 잘 만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거다. 이 팀에서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방법 밸리데이션, 제조 지원 밸리데이션, 적격 평가. 이게 이제 QA 팀의 주요 직무가 되는 거예요. QA 팀에.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4가지 이런 거. 자, 이런 거 지식, 스킬, 태도 KSA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또 역량이라고 많이 해요. 경영학에서.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역량용으로 줄입시다. GMP 근형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사람, 최신. 학습 역량, 이거는. 소통 능력, 목표를 이제하고 함께 몰입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뭐 열정 또는 추진력, 주인정신, 성과를 내기 못 모르시는 사람. 이건 뭐 좀 애매하고요. 이런 사전 지식, 제조 기기 대학 이런 거 좀 이런 전문적으로 백그라운드 있어야 되고 취나력이 있어야 된다. 큐아라는 크리에이티브는. 여기서 역량명을 몇 개를 도출하세요. 3개, 4개를. 그리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요거 좀 여러분들이 참고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실제 품질 보증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대웅지약의 향남 공장의 품질 보증팀, 자, QA팀. 이 안에 4개 파트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파트, 생산기술 파트, 공정보증 파트, 원료 제품 파트. 그럼 각 하는 일이 뭐냐? 컴플라이언스, GMP 문서, 허가 변경, CTD, 오디트, 밸리데이션, 임상의약품.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은 1위부터 한 5위들은 QA팀 업무들이 대략 비슷해요. 왜냐면 완제의약품을 공장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완제의약품 원료를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알약이 만들어지는가. 그 원료를 이제 갖다 놓고 측량을 해요. 측량. 무게를 잽니다. 그 성분을 이제 비율 맞춰서 부어요. 부어가지고 이제 뭐 과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과립. 이거를 이제 가루를 좀 이렇게 뭐 기계를 돌려가지고 과립형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잘 뭉치게끔. 그 다음에 결정 단계가 있어요. 과립을. 그 다음 결정. 결정 단계에서 또 이제 타정이 돼요. 타정. 약을 결정을 이제 딱 끌어모아서 약을 딱딱 찍어내요. 기계가. 타정. 그리고 뒤에 가면 선별하고 포장이 있어요. 일단 눈으로 봐서 불량스러운 건 약을 빼내고 그 약이 이제 타정된 약을 포장을 해요. 그건 이제 생산직 아주머니들이 하죠. 이제 그러니까 완제의약품 공장들은 유한양행이나 뭐 광동이나 중해나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대략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QA팀은 뭐 컴플라이언스, 생산기술, 공정보조, 원료제품 파트로 나누고 파트 내에서 7명이 이 일을 나눠서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보증에 11명이 이 2개의 일을 붙어서 하고 있고 5명이 이 일을 하고 있고 7명이 이렇게 30명이에요.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자 QC, QA 인력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용제약의 인원이 1,700명입니다. 지금 영업사원까지 포함해서 영업사원이 한 700명 되거든요. 600에서 700명. 1,700명에서 영업사원의 비중이 높죠. 그만큼 이제 영업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박 터지는 좁은 시장에서 매출 1조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당뇨병 약이 있어요. 위장약이 있어요. 그 똑같은 오리지널이 이제 복제를 제네릭을 다른 제약사들도 수십 개 제약사들이 똑같은 위장약 그 외국에 그 특허가 끝난 약을 복제를 해가지고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가지고 상표명만 틀리게 해서 20개에서 50개 정도씩 팔아요. 그럼 20개, 50개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병원의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국이나 의사를 약사나 의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 약을 써주세요. 근데 이제 뭐 의사나 약사 입장에서는 성분은 똑같아요. 효능도 똑같고 근데 어느 회사 약을 써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의사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약 하나 파는데 얼마나 이렇게 경쟁이 심합니까? 그 시장을 이제 통해서 1조를 이제 수백 개, 한 200개 약을 팔아가지고 모아서 1조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만큼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요. 제약회사가. 그리고 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좀 옆으로 빠졌는데, 대형 제약사 1위부터 5위 회사가 한 1,700명에서 2,000명 정도 보시면 돼요. 저희 대형 제약이 1,700명이거든요. 그럼 QA, QC 인력이 몇 명이나 될까요? 1,700명 중에. 자, 채팅으로 알고 계신 분을 한번 주시면은 제가 좋은 자료 한번 보내드릴게요. 몇 명이나 될까요? 1,700명 중에서. 100명은 넘습니다. 힌트 드리면. 아직 뭐 못 보내시는데요. 감이 못 잡아서. 200명입니다. 200명.
QC, QA 인력이 1700명 중에서 200명 조금 넘어요. 굉장히 많죠. 자, 저희가 공장이 이제 대용적인 향남 공장에 QA팀이 30명이고요. QC팀이 또 한 40명, 50명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80명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제약 향남 공장, 이 완제품 공장 옆에 저희가 보톡스도 하잖아요.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보톡스, 메디톡스가 하는 보톡스 주사가 옛날에 한 방에 뭐 4, 50만 원 했는데 10여 년 전에는 지금은 몇만 원이면 맞거든요. 주름 이렇게 펴주는 거. 그리고 좀 함몰된 거 이렇게 좀 처진 살들 이렇게 좀 빵빵하게 어머님들 많이 맞으시잖아요. 이게 뭐 3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까지 굉장히 싸졌어요. 휴젤도 있고 휴원수도 하고 있고 대용제약도 하고 있고 메디톡스도 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독점이었다가 지금 노도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원가가 적게 들어요. 원가가. 저희가 1조를 매출해가지고 이익이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메디톡스는 매출이 2천억, 2,500억 정도 하거든요. 2,500억. 영업이익이 얼마일까요? 2,500억에 1,500억을 영업이익을 해요. 1,500억. 2,500억을 팔아가지고 약 65% 이상의 영업이익이 마진을 남겨요. 그만큼 이제 원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독성을 균을 배양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독을 떨어뜨려가지고 앰플에다가 집어넣으면 끝이거든요. 그 물값밖에 안 들어요. 물값. 희석하는 거. 그러니까 게임 회사랑 똑같죠. 개발자들이 밤새 개발해가지고 게임 하나 개발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에다가 푸른 거예요. 그러면 게임 회사들도 원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개인의 머리로만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뭐 NC소프트가 몇 천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몇 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프로그래머가 짠 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야식 열심히 하라고 컵라면하고 간식하고 이것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보너스 좀 주고. 그래서 너도 나도 보톡스를 하려고 한다. 기존 전통적 제약회사들이 영업이익이 크지가 않다. 그 하나가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위상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인 연봉 이만큼 줄게. 경력 사원 뽑을 때 너희가 받던 거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줄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판관비가 많이 올라갔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회사 직무, QA팀에서 하는 직무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품질 보증. 자, 품질 관리도 있거든요. 자, QC팀. QC팀은 이런 분을 지식과 스킬,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QC팀은 QA팀, 생산팀, 생산관리팀. 그리고 QC, QA를 하면은 제가 소대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팀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CDP를. 저 여기 보내주세요. 여기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팀에서 QC, QA 있던 그 직원들을 선호해요. 아, 우리 팀에 좀 와라, 와라, 와라. 왜냐면 다양하게 공장 돌아가는 과정부터 다 아니까. QA에서 밸리데이션 하려면은 원료 구매부터 생산, 그리고 포장, 물류, 판매까지 그 우리나라 KGMP 기준대로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일단 그 규정이 SOP가. 그 기준대로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값을 계속 이렇게 컴퓨터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 하다 보니까는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QC, QA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회사를 전체적으로 시야가 커지는 거죠. 시야가. 자, 여러분들 이제 QC, 품질 관리를 뭐 희망하시는데 보시면 이제 커리어 패스, 자, 원료 파트, 유학생 지원 파트, 미생물 실험, 실험을 많이 해요. 기계를 잘 다루는 이런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뭐 학교에서 뭐 했던 거를 지원서상에 이렇게 많이 써주시면 또 가점을 받아요. QC. 아, 나 이런 실험 기계들을 잘 작동하고 이런 하는 거를 많이 해봤다. 외부 뭐 그런 정부 지원 그런 기관에서 하는 품질 관리 교육도 받아가지고
실제 제약사에서 쓰는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봤습니다. 라고 이제 뭐 써주면 좋아요. 그런 거 안 쓴 친구보다는 쓴 친구들이 무조건 서류 전형 합격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채용은 순식간이고 쉽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싱겁게 내가 채용이 되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랑 어디든 1, 2년 내에 다 취직이 되거든요.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을 무조건 뽑아야 돼요. 고인물을 내보내야 되고 새로운 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기업에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 취직이 돼요. 그렇지만 오늘 교육을 기반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좋은 회사로 가야겠죠. 좀 더 좋은 회사로. 자, 품질 관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품질 관리도 자, 대웅제약의 향남 공장에 66명, 아까 QA가 30명, 약 100명이네요. 많죠. QC가 더 많아요. 훨씬 QA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똑같거든요. 일반 제약소에 가면. 자, 제품 파트, 원료 파트, 지원 파트 여기 뭐 또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완제의약품 회사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회사 면접을 갔는데 QA팀, 우리 큐스팀에서 뭐 하는 일이 뭐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짜라라락 얘기하면은 똑똑한 사람이네. 준비를 잘했네. 바로 면접관에게 인식을 잘 줘서 뽑힙니다. 이런 이제 내부 조직도 여러분들 구하실 수는 없어요. 구하실 수 없는데 제가 우리 내부 자료를 그 안에다 넣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 회사명은 안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2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완제의약품 향남 공장에서 QCQA가 100명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보톡스 하는 나보타 공장이 또 이 향남 공장에 만들어져 있어요. 나보타 보톡스를 위한 QCQA 직원들도 80명이 됩니다. 그럼 벌써 200명이죠. 80명에 90명이면 170명. 저희가 또 아까 오송공장, 최첨단 공장, 대웅제약 오송공장을 지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완제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만드는 찍어내는 공장이거든요. 거기도 QC, QA가 당연히 있어야죠. 무조건 공장에는 공장 하나당 QC, QA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대웅바이오도 공장이 4개 있는데 각 공장마다 QC, QA 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송공장도 한 몇 명이냐? 한 70명 돼요. QC, QA가. 한 230명 정도가 전체 인원 1700명 중에 230명이 품질이에요. 비중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입으로도 취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업체들이 채용 포털만 열심히 봐도 돼요. QC, QA 팀은 약 80%가 여직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저는 왜 남직원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남직원들이 지원하면 무조건 뽑힙니다. 너무 여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이제 결혼하고 제약회사는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계속 다녀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녀 이렇게 생길 때마다 육아휴직을 뭐 1년씩 갑니다. 그럼 바로 또 대체 인력을 뽑아요. 대체 인력은 경력으로도 뽑지만은 신입으로 많이 뽑아요. 어쨌든 뭐 그 친구 결혼 자리를 이렇게 뭐 대체 한 1년 뽑을 건데 경력사원을 뽑기도 우리 미안해요. 그리고 경력사들이 지원 안 해요. 3, 4, 5년 차가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 받고 회사 골라갈 수 있는데 대체 휴가이는 휴직 자리를 왜 들어옵니까? 그래서 통상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요. 신입사원을 뽑아서 1년 정도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회사 경력이 되는 거예요. 1년도. 다른 회사 가실 때 이력서 써주면. 그리고 일을 잘 하시면 그리고 웬만하면 뽑아요. 그리고 대체 인력 들어오면. 항상 QC, QA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맨날 사람 뽑아달라고 많이 쪼르거든요.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오면은 은근슬쩍 또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 뭐 규정이라든가 규제가 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법을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법이나 이런 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계속 뽑아야 돼요. 그래서 육아휴직자리 이런 거 대체 인력 아주 좋습니다. 취직하기에. 저희도 그런 친구들 뽑았다가 정규직원으로 많이 전환시켜 줬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 꽤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원하시면 되고, 이 내부 조직도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구하기 힘든 좋은 자료인데 꼭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술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신약 TFT. 자, 신약 TFT. 요거는 또 연구본부의 신약 TFT거든요. 연구본부의 신약. 대용제약은 뭐 신약 개발 안 하냐? 합니다. 저희도 R&D 비용 연간 1,000억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합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한 80명 있어요. 석박사들이. 항궤양제, 진통제, 항섬유제, 동맥경화 염증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해서 신약을 개발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럼 이 돈이 되는 항암제는 왜 안 하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만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약을 하나 개발하면 매출 20조 원을 달성한다고. 20조 원. 그래서 그 항암제, 표적 항암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제약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제가 드렸죠? 얘기 드렸죠? 신약 개발하는데 얼마 드냐고. 10조 들어요. 10조. 최소. 조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자본에서 딸리고 기술에서 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만한 거. 이런 약들을 하는 거예요. 궤양제, 진통제, 항섬유. 항섬유제는 항암제를 맞으면은 뭐 이렇게 뭐 몸이 그 부위가 뭐 섬유화가 된대요. 그걸 막기 위한 이제 그런 약들, 연고. 항암치라면도 막 그 피부가 가렵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고도 만들고 그런 약들. 시장이 크진 않아요. 이거 신약을 개발해도 크게 매출을 뭐 올리진 못해요. 항암제는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실제 우리 대형 제약사의 일들을 보니까는 이게 좀 들어맞죠? 이게 퍼즐이 우리가 왜 못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이제 지식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머리에. 자, 신약 TFT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유한양의 녹십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약 개발은. 근데 크게 돈이 되는 신약 개발은 아니더라. 이런 것까지 얘기해 해주는 사람은 이제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 들으면서.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 대형 제약사들 국내에 제네릭만 만드는 완제의약품 회사들은 바이오 의약품을 안 하나?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다 합니다, 이제. 바이오를 하는 계열사를 두거나 우리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바이오 본부죠. 바이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용인연수원 안에 그 연구소가 있는데 바이오 센터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여기 가면은 장비들도 몇십억짜리 분석 실험 장비들도 많이 사놨어요. 그럼 우리도 바이오 약품을 한번 해보자. 아까 항궤양제 뭐 그런 약들은 이런 약들은 크게 돈이 안 되지만 바이오 약품은 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이오 약품은. 자, 성장 인자 하트.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 센터에 이런 팀들이 있어요. 세포치료제팀, 바이오 분석팀, 바이오 제제팀, 나부타팀. 이거는 저거예요. 나부타가 보톡스. 자, 세포치료팀은 파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하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기식으로 바이오 센터가 세포 치료를 하고 바이오 분석을 하고 바이오 제제들을 한다. 바이오 제제가 뭔가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 지식은 제약바이오를 지원하신다 그러면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바이오 의약품 이것도 돈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지만은 유전자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약물을 만들 수 있을까?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을 우리가 배양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또 의문이죠. 이것 또한 바이오 의약품 또한 세계 유수 제약사들이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R&D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도 머리가 좋지 않느냐. 해보자. 열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이렇게 구색을 다 갖춘 거예요. 바이오 의약 검사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CMO도 하고 있고, 완제의약 검사하고 있고, 원료도 하고 있고, 크게 네 가지 포트폴리오. 근데 대형 제약사들은 그 네 개의 동그란 거 제가 아까 네 개 보여드렸죠. 그 포트폴리오. 아, 대형 제약사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또 여러분 이제 머리에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크게 되실 거예요. 회사 입사하게 되면 이제 회사를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자, 연구본부. 연구본부 신제품 센터. 본부 밑에 센터를 뒀어요. 그리고 신제품 센터에는 의학 분석팀, 특화 제재팀 이런 팀을 두 개를 뒀어요. 자, 우리 신약을 개발해보자. 우리도. 그러면 의학 분석팀 밑에는 이렇게 세 개 파트가 있어요. 신약 분석 파트, 제재 분석 파트, RA 파트.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준비하시면은 알아두시면 돼요. RA는 허가, 제재 분석한다. 이런 이제 뭐 적응증, 이 약이 적응증이 뭐 지금 위궤양인데 다른 병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해외 논문들을 찾아봐가지고 아 이렇게 뭐 또 뭐 제재가 또 이렇게 뭐 적응이 확장된다. 그러면 또 막 분석해보고 신약도 최신 평가법 이런 거 뭐 공부도 하고 논문도 보고 뭐 해외 또 이런 그런 학술대에 참여도 하고 다 합니다. 연구본부.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이나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은 조금 이제 요거를 줄였어요. 연구본부를. 왜냐? 돈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벤처나 중소제약사를 인수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연구본부에서 이런 뭐 박사들 많이 뽑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데 시간만 가고 비용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거 스피노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M&A를 해버리겠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하고 대웅제약. 그래서 아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버립니다. 한 500억, 1000억 주면은 뭐 웬만한 큰 회사 인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이 상장돼서 뭐 3천억, 5천억짜리 회사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대주주 지분 뭐 1000억에서 1500억이면 20, 30% 지분을 인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주주가 1500억 정도만 투자하면은 상장회사 하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그거를 아주 재미를 들여가지고 그 회사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를. 기술력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기술을 우리한테 팔아라. 유한양행은 돈을 주고 500억 몇백억씩 주고 투자를 해갖고 5년 10년 뒤에 그 기술을 좀 유한양행하고 제휴가 있는 회사들 아까 길리어드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미플로 만든 길리어드하고 유한양행하고 되게 친해요. 어떻게 친하냐? 유한양행의 원료회사가 유한화학이라고 그랬죠. 유한화학에서 길리어드에 타미플루 말고 비싼 약을 CMO를 해주고 있어요. 유한화학은 공장이 미국의 CGMP 기준을
충족을 시켰어요. 우리 대웅바이오 공장과 대웅제약 공장은 아직 CGMP 기준을 충족한 공장이 하나 있어요. 나보타 공장. 그것도 컨설턴트들 들여와가지고 공장을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사를 통과한 거예요. FDA 그쪽 실사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리어드 약을 생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제약사하고 연줄이 많아요. 유한양에는. 그래서 기술 수출도 많이 이뤄냈어요. 유한양에.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 3개를 얘기 드렸죠. 그러면 전통적인 완제의약품, 완제 제약사 중에는 뭐냐? 그건 이제 유한양이에요. 유한양이 현재로도 시가총액 1위지만은 한 4조 가까이 되거든요. 4조 가까이. 얘네는 유연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제약사와 이런 협업, 기술 수출을 아주 많이 앞으로도 해낼 회사가 될 겁니다. 유한양이. 유한양이. 자, 이렇게 4개의 회사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4개의 회사를 가시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사람도 많이 뽑거든요. 그 기회가 지원하면 뽑힐 확률이 더 있어요. 많이 뽑으니까. 자, 개발팀. 개발팀이 이제 제가 여기에 교환에 나온 팀들이 좀 인기 팀들이에요. 사람도 많이 뽑고. 개발팀도 많이 좋아해요, 개발팀. 여기도 팀원들이 많아요. 개발은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을 외국에 특허가 끝난 약들을 들여오는 거예요. 특허가 끝난 복제약을 20, 30개 제약회사가 20, 30개 이름을 바꿔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약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들여오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도 보고 그런 회사의 어떤 세계적인 제약사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그 회사 방문도 해보고 그 회사 홈페이지도 가보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약이 있는지 그걸 그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허가 RA를 이제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개발팀에. 큰 제약사는 RA팀이 따로 있고 왜냐하면 국내 RA가 있고 우리나라 신약도 외국에다가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그 나라의 식약처하고 RA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외 RA 경력자가 여기서 되게 인기예요. 해외 RA, 해외 BD, 신사업 개발. 이게 다 개발팀에서 가지가 쳐나온 그런 직무들이에요. 그 애들은 회사 골라다녀요. 해외 RA, 해외 BD를 한 친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에서 되게 좋아해요. 얘네들은 세계적인 회사들이랑 계속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니까. SK바이오팜도 뇌 관련 뇌전증 치료제를 미국에다가 지금 팔고 있어요. 기술력이 그만큼 있어요. 그럼 미국에다 팔려면 미국에 마케팅 할 수 있는 해외 마케팅 해본 사람 그리고 해외 RA 허가 이런 거 해본 사람을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또 필요한 거예요.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사람. 자, 그리고 국내 이제 대형 제약을 들어오고 싶다. 그럼 저희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보다는 우리가 기술이 안 되니까는 우리가 만든 약을 동남아시아라든가 제3세계라든가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이런데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우리 약을 다 팔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떨어지는 제약 바이오 산업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어를 한 개 할 수 있는 스페인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태국어나 중국어라든가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바로 뽑힙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개발팀에 가도 되고 글로벌 사업본부 가서 일을 하셔도 돼요. 해외 지사 가서 우리 근무를 많이 시켜줍니다. 해외 지사 나가면 좋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외국어에 좀 내가 좀 하나 더 영어 외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사업부나 개발팀을 지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옵니다. 개발팀이 인기예요, 인기. 개발팀을 또 한 친구들이 뭐 3년, 4, 5년 하면은 다른 회사로 뭐 회사 골라서 많이 갑니다. 제가 이직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여의치 않게 원하는 회사보다 작은 회사를 가게 됐다. 하지만 직무는 내가 개발 직무를 원했는데 그 개발 직무를 하는 회사로 갔어요. 그럼 한 4, 5년 해서 난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원했던 그 회사로 지원하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력사원으로. 저도 인사를 했지만은, 저도 그룹사를 다녔지만은 더 큰 그룹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더 자기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회사 입사하시면은 요새는 주 52시간 제도로 해서 6시면 다 집에 보냅니다. 회사에서. 불 다 꺼버리고, 컴퓨터 꺼버리고. 그러면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원을 가실 분은 가시라고요. 대학원. 그리고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조금 더 이제 뭐 파트장이나 또는 팀장으로 나는 관리자로 갈 거야. 뭐 스페셜리스트로도 뭐 가겠다 그러면 대학원은 좀 거의 필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웅그룹에도 팀장급들은 뭐 거의 7, 80%가 다 대학원까지 석사는까지 다 나왔어요. 요즘은. 요즘 석사도 인플레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직책자들 선발하고 할 때 기왕이면 뭐 석사, 박사 이런 사람을 더 안 칩니다. 그런 자리에. 요새는 뭐 옛날만큼 이렇게 귀하지가 않아요. 석사까지는. 좀 흔해졌으니까. 그래도 대형그룹 전체를 보면은 뭐 석사 인력이 뭐 한 30%밖에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대학원을 가시면은 좀 더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발탁되고 또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 제약사도 아직은 대학원 석사 출신이 30%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 신입 들어가시면은 바로 대학원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얼마나 좋아요. 회사에도 성장할 수 있고. 자, 개발팀도 이제 하는 일, 뭐, 2개예요, 2개. 신제품 도입이에요, 도입. 신약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도입을 하는 겁니다. 도입. 기존 거. 기존입니다, 기존.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 도입을 하려면은 그 절차가 되게 많아요, 막. 그쪽 원 개발사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품목을 발매하려면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그 스케줄들이 많아요. 무슨 실험까지 해가지고 결과까지 내라. 식약처에서 그런까지 요구해요. 그럼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대형 제약사나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결과까지 받아서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일정. 이런 약이 도입이 되니 우리 영업에서는 팔 준비를 해라. 그것까지 이제 영업하고 이렇게 조율도 해야 돼요. 일정. 그게 또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뭐 활발하고 소통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발팀 가면 그리고 그런 약을 도입해서 1년에 100억을 팔았어요. 100억. 대형 제약사에서 한 품목이 1년에 매출을 100억으로 올리면은 히트 상품으로 들어가거든요. 100억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그냥 올해의 대웅 인상 뭐 이런 거 3천만 원, 5천만 원 그냥 줍니다. 100억 품목 도입해가지고 품목을 도입했는데 100억이나 팔렸어요. 대웅제약에 그 뭐 맨날 광고하는 우루사 우리 매출 1조 하는데 뭐 한 500억밖에 안 팔려요. 500억. 그래도 100억이 넘는 제품이라 500억까지 400억, 500억 팔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게. 5, 600억 팔아요. 그리고 우리 임팩타민이라고 대치동 비타민이라고 또 히트 상품이 있죠, 임팩타민. 그것도 작년에 200억 넘었어요, 200억. 그거 PM들 도입했던 사람들 보너스 몇 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돈 벌고 싶다. 영업은 나랑 좀 안 맞다.
그러면 개발팀 가셔가지고 제품을 도입을 하세요. 라이센스 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해외에 그런 약을 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잘 팔리겠는데 들어오세요. 오리지널들이 또 계약이 2, 3년 돼가지고 만료될 만한 그런 것들이 유수 제약사들에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잽싸게 우리나라가 그거를 들여와서 합성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면 돼요. 타 제약사보다 먼저 팔면 돼 또. 그런 거 미리 준비해오고 있다가 오리지널 특허 끝나는 거. 이거 돈 벌기 좋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여러분들 개발팀. 제가 여기 잘 써놨어요. 이거만 잘 읽어보시면 개발팀에 대해서 훤하게 들어옵니다. 훤하게. 자, 개발팀은 실제 개발팀 하는 일이 뭐냐? 제품 기록 개발이나 이 파트가 있고 품목 허가 파트 그 임상시험. 이거 우리 대웅바이오예요. 대웅바이오. 9명인데 팀장은 약사예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약사 출신으로 하자. 약사고 팀원들은 뭐 약사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면 되고 한번 쭉 보시면은 이런 일을 하구나. 개발팀, 임상팀 이것도 재밌어요. 여기 쭉 내용들 읽어보시고 이런 역량이 있으시면 돼요. 이런 역량, 실행력, 주인의식, 소통 능력, 학술자료 이해력. 그러니까 이공계신 분들은 다 뭐 지원할 수 있어요. 임상팀. 이것도 재밌어요. 개발팀 못지않게. 자, 그럼 대웅제약의 임상팀은 뭐 하는 일이 뭐냐? 뭐 임상팀은 뭐 이렇게 3개 파트가 있는데 한 20명이나 돼요. 여기도 팀원이 많아요. 그래서 팀원이 많은 팀을 그 직무를 지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취직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다른 회사로 많이 또 빠져나가고 또 뭐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또 그 일을 하기 위한 충원해야 돼. PB라는 업무가 한 3년 전에 새로 생긴 거예요. 사후 안전관리. 약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 이제 그 사후 안전관리.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 고객센터에 콜이 얼마나 왔는가 이런 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식약처에다가 신고도 해야 되고 요거를 담당하는 친구가 고객이 클레임 들어오면은 클레임 해결도 해줘야 되고 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임상팀의 PB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런 거. 법이 바뀌면서 업무들이 생겨요. 그러면 회사는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계속. 품질 쪽하고 개발, 임상 이쪽은 계속 이렇게 직무가 새로운 직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한 200개까지 나오는 거예요. 200개까지. 일반 뭐 기업들은 50개, 60개밖에 안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100개에서 200개 사이에 직무가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아래. 영어 잘한다. 글로벌 아래 하시면 돼요. 그것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무 안내문 제가 이런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 글로벌 RA 팀에서 하는 업무들 어렵게 대웅제약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다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쭉 읽어보세요. 이번 교합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대웅제약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거구나 뻔하게 한 5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전문가 되실 거예요. 5번만 5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글로벌 RA. 글로벌 RA.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연결된 겁니다. 보시고요. 또 뭐 이렇게 요거는 홈페이지에 아까 제가 캡처한 건데 하여튼 잘 소개되어 있어요. 하는 일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채용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직무 소개가 있거든요.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쭉 제재연구. 제재연구가 뭐하냐. 이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제재연구라구나. 제재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연구기획. 연구기획은 하는 일이 이거고 필요 역량은 이거구나.
일단 다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쭉 살펴주세요. BD 인기 직무예요. 신사업.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는 거 이것도 BD로 할 수 있죠. 그거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제약 바이오랑 엮어서 신규 사업을 뭐 해봐도 돼요. 이거는 BD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래서 BD. 이거 잘하는 사람 되게 몸값 높습니다. 억대 연봉입니다. 억대 연봉. 나는 억대 연봉을 5년 내, 10년 내 받아보겠다. BD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BD. 돈 많이 법니다. 이거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영어가 좀 아주 좀 플루언시하게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고 플루언시하게 해외 소통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아주 재밌습니다. 자, BD 어떤 일 하느냐? 여기 제가 자료 다 붙여놨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BD 개발팀 여기 또 저희 홈페이지 있는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 인사 QA QC 제가 아까 다 얘기했던 내용. 나 저 영업에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임원 되고 싶고 CEO 되고 싶다. CEO 되고 싶으신 분들 영업하세요. CEO. 자, 읽어보십니다. 자, ETC 전문의약품. OTC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이런 거. 우루사, 비타민,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파는 거. ETC 전문의약품. 병원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병원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병원 밖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어떤 게 돈이 더 되느냐? 이게 훨씬 돈이 됩니다. 이게 ETC가 훨씬 비쌉니다. 이게 뭐 별로 마진은 안 남아요. 이거는. 자, 해외 영업. 우리 지사가 많다고 그랬죠? 해외 지사 관리가 곧 해외 영업이에요. 그 나라에다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다가 우리나라 약을 뿌려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현지 제약사들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그 회사의 영업망을 통해서 우리 약을 팔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외 영업이에요. 간단하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태국 영업하시는 분들, 지사 나가신 분들, 찌프 타고 정거를 누비면서 뭐 여가 생활도 하면서 골프도 하면서 영업도 하고 뭐 아주 그냥 뭐 인생 물을 잘 만난 거죠. 지사 나가시면 젊었을 때 해외 지사장까지 하고 오면 또 국내에 또 내근 부서에서 또 좋은 자리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케팅 이거 영업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부서거든요. 마케팅 본부 영업을 하셔야지 우리는 마케팅을 보내줍니다. 그 대형 제약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업을 알아야지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술팀. 자, 이제 대략적으로 직무를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끝으로 그 제약사과 AI, 인공지능 뭐가 있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AI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그러면 면접 가서 얘기할 수 있을 때요. 뭐예요? 로봇공학, 로보트, AI, 인공지능. 이게 곧 사물 인터넷이에요. 인공지능을. 냉장고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대고 뉴스 보여주면 냉장고가 뉴스를 스크린에다가 띄워줍니다. AI, 사물 인터넷, 로보트, A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거,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4차예요. 4차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뭐 의견이 조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자율주행이다. 뭐 빅데이터다. 네 번째는 뭐 빅데이터를 어떤 자율주행을 어떤 그 마음대로 하세요. 앞에 세 개 로봇, 인공지능, 제약, 바이오, 바이오 생명공학이라고 많이 하죠. 바이오 생명공학. 그러니까 불치병 치료하는 거. 바이오 생명공학 뭐냐? 나 다리가 뭐 현찮아. 나 새로운 다리로 교체할래. 바꿔주는 거예요. 나 콩팥이 이상해. 그러면
좋은 콩팥으로 교환할래. 이게 바이오 생명공학이에요. 몸의 일부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까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 수 있다. 120살까지. 자, AI가 그러면 취업하는 입장에서 AI 뭐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 AI가 많이 필요한 데는 이제 빅데이터 회사들, 은행들, 백화점, 대기업.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영업 마케팅 전략을 짜야겠죠. 그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빅데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어가 한 3가지 정도 언어가 있어요.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개발을. 그 사람들은 빅데이터 뭐 전문 회사가 또 있을 거고,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유통회사나 이커머스 회사나 뭐 위메프 이런 데 있잖아요. 쿠팡, 위메프. 그런 데서 그런 AI 언어를 빅데이터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뽑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그런 AI 언어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아까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쭉 해왔던 그런 직무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제약사업과 AI 필요가 없느냐?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들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을 하려고 뭐 5조 원에서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신약이 나오면 20조, 30조를 버니까 승부를 걸만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태까지 우리 인류의 100년 제약 역사에서 유럽하고 미국은 100년 역사고 우리는 아까 7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80년,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쟤네들은 1900년 초나 1800년 후반에 벌써 뭐 패스트나 말라리아나 뭐 이런 그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약들을 치료제를 개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구원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걸 또 개발하려면 100년 역사 동안 나왔던 약들하고 원서와 논문들을 총 취합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신약 개발 물질을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머신러닝이 들어간 뭐 그런 장비나 그런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회사와 조인을 하는 거예요. 조인. 대형 제약사들이 그런 이제 회사들. 미국은 이제 그런 회사가 많잖아요. IBM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그 빅데이터 인력들이 그 회사들이 다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AI를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그런 AI 기술자들을, 인공지능 기술자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구글이 전 세계에서 반을 데리고 갔어요. AI 기술자들을. 연봉 어마무시하게 주고 다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50%를 뭐 MS 오피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윤성 그런 그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미국에. 그걸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유명한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뭐 이런 투자회사 IB들 있잖아요. 투자은행들. 그런 데서도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이제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애플에서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못 구해요. AI 인력은. 그래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5년, 10년 걸리던 그런 신약 물질을 수만 개의 논문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빅데이터에다 다 집어넣고 돌리면은 한 달 만에 그런 물질들을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IT 기업들하고 세계적인 제약사들하고는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인 제약사들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최근에 짓는 제약회사들의 공장은 최첨단이에요. 사람이 별로 안 돌아다녀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제약사들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으로 다 바꿔가지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 짓는 공장들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완공한 평택의 한미약품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자동화 공장을 지었어요. 그 공장에 지을 때부터 관여했던 직원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봤다는 그런 이제 자기의 그런 레퍼런스, 이력서에 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제약사들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직업 연봉에 따블을 받고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를 공장을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갖고 그거를 돌아가게끔 셋업까지 한 거잖아요. 품질 부서의 사람들, 개발 부서 사람들, 생산 관리 사람들, 기술팀 사람들 다 연구소까지 그 공장에 돌아가게끔 셋업을 해본 사람들은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새로운 공장을 짓는 품질 부서를 지원하시면 또 좋죠. 여러분들의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예요. 몸값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몸값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인력을 대형 제약사에서 뽑진 않아요. 그런 개발자들은 뽑진 않고 여기 보시면은 CJ하고 CJ 헬스케어가 지금 한국 콜마로 넘어갔어요. 팔렸습니다. 그런 거 이제 동향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SK바이오팜 이런 데는 이제 약물 설계라든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와 스탠다임이라는 회사와 제휴를 했어요. 스탠다임이라는 회사는 서울대를 나오신 뭐 박사분이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서울대에서. 근데 이분이 또 우연찮게 삼성전자를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IT와 생물학, 바이오 이 두 개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고 연구원들하고 나와서 박사 연구원들하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논문들, 외국 논문들을 이 AI 기계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신약 물질, 신약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약인데 이 약들의 효능들이 이 병에도 치료가 되고 저 병에도 치료되는 논문들의 그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줘요. 이 약은 이 병에 쓸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 추천을 해주고 또 기타 또 수만 개, 뭐 수십만 개 논문을 또 분석해가지고 신약 물질, 외국의 해외 그 제약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AI 회사들하고 협업한 것처럼 신약 물질을 몇 개를 추천해줘요.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온 건데 이 물질로 약을 만들면은 좀 신약의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뭐 미래셋 증권이라든가 그 VC 벤처 캐피탈 투자를 몇백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계를 더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거의 독보적이죠. 이 회사와 이제 뭐 대형 제약사들이 협업을 맺어가지고 이 솔루션을 쓰고 있어요. 현재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와 AI 확 바뀐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 AI 기반해가지고 뭐 좀 본인 직무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추세는 세계적인 제약사와 AI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협업을 해서 뭐 이런 약의 뭐 적응증을 추천해 준다든가 신약 물질을 추천해 주는 정도, 기간을 단축해 주는 거, 그 정도고요. 뭐 한미 유한 이것도 뭐 직접 구척하는데 뭐 대용자 아직 제가 이거 뭐 보진 못했습니다. 아직 다니면서 우리 그룹이 사는 거는 지금 이제 업무 단순화, 각 팀에서 단순한 업무는 로봇이 해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룹 내부에서 니네 각 팀에서 로봇이 해줄 수 있는 업무를 뭔 단순 반복 업무는 가져와라. 우리가 업무 로봇을 도입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업무에 그 로봇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컴퓨터에다 맡기는 거죠. 해줄게.
그 정도까지는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추천해주고 기존에 나왔던 약들의 뭐 효능을 다시 정리를 해서 추천을 해주는 AI는 직접 구축은 아직 못했고, 뭐 이런 대형 제약사들도 자기들이 직접 구축한 건 없습니다. 나는 AI를 좀 제약 바이오 다니면서 이런 게 내부적으로 직접 구축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AI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 그거를 배우세요. 학원을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이력서에 넣으세요. AI 프로그래밍 좀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이거 좀 언어를 좀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자료 가공할 수 있다. 그거 되면 바로 뽑힐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래 인재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이런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신약도 개발하고 새로운 물질도 추천해줘야 되니까는 여러분들 문과수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공계인 이 베이스에다가 이거를 학원이 있어야 정부기관에서 또 이거 과정도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과정들. 빅데이터 과정이 그 안에 보면은 빅데이터를 하려면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배우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머리 좋을 때. 그러면 뭐 억대 연봉은 또 뭐 가시권에 들어온 거고. 자, 끝으로 그러니까 AI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 자, 코로나 이후에 유망 직종들, 유망 직무. 진단업체들이 지금 시제니 코스닥 2위까지 올랐죠. 지금 미국 수출도 많이 하면서 유럽하고 진단키트. 자, 그걸 하니까는 이런 허가, 해외 사업개발, 글로벌 마케팅 인력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이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자, 그럼 바이오 벤처도 그럼 해외로 나가는 그런 해외로 나가서 해외 유수 제약사들에게 우리 기술을 팔겠다. 그러면 또 이런 거 임상이나 허가, 사업개발 해본 인력들. 이거는 좀 경력사원을 좀 선호합니다. 경력사원, 대형 제약사에서. 그러면 바이오 벤처도 뭐 잘만 가면 연봉도 많이 주는데 내가 제약 바이오 가서 임상이나 RA나 BD 업무 부서를 가서 이런 업무가 이런 진단업체에서도 인기고 말이 요새 인기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 품질 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전망을 보시면 품질 쪽도 전망이 좋지만은 기왕이면 임상, 허가, 개발, 마케팅 이거 좋다. 이제 이렇게 유망하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전통 제약사에서도 이제 뭐 AI 그런 구축해야 되잖아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빅데이터 처리 능력 그런 거 가지는 직원들 그거 있으면 바로 뽑히겠네. 바로 뽑힙니다. 신입으로. 빅데이터 좀 가공할 줄 알고 교육받아서 다룰 줄 안다. 언어를 다룰 줄 안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바로 뽑힙니다. 왜냐면 요새는 공장 자동화도 많이 하거든요. 공장 간에. 삼성전자가 잘하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의 공장들의 핸드폰 공장들이 많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걔들은, 삼성전자는 재고가 안 남아요. 재고로 인한 손실이 없어요. 그거를 공장 간에 SCM을 구축한 거예요.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먼트.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대략 판매가 예상이 이 정도 된다. 판매 예측을 통해서 제품을 요만큼만 만들어라. 그 예측이 하고 만드는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제품이 나와도 재고가 안 남아요. 재고가.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기업의 그 위상인 거죠. 그런 거. 제약회사도 재고 안 남아야 되니까는 그런 SCM, 공장 간 SCM 구축을 대웅제약도 3년 동안 시도해서 거의 1단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재고 관리. 약은 도매상호를 통해서 제약사로도 가고 직접 이제 우리가 병원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약이 품절이 나면 안 돼요. 난리가 나요. 병원에서 약이 필요한데 대웅제약 이 약이 인기인데 간에 그 우루사가 인기인데 우루사 200ml가 그게 품절이 난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이런 죽일 놈들 어쩌고 저쩌고 막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죽이려고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재고 관리 능력이 있어 SCM. SCM의 근간은 AI와 빅데이터다. 그리고 이제 영업도 이제 영업사원들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는 의사한테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나. 그래서 의사와 약사들도 직접 많이 채용을 해요. 그 의사와 약사들이 직접 동영상에 나와서 새로 나온 약을, 새로 도입된, 개발팀에서 새로 들여온 약을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의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제약사에서. 자, 그리고 제약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노베이션 한번 들어서 뭐 우리가 대형 제약사인데 다른 조그만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회계법인에다가 맡기면 대형 뭐 김앤장이나 뭐 3일회계법인 뭐 이런 데다가 맡기면은 뭐 1000억짜리 회사를 인수하면은 뭐 한 200억 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M&A를 잘하고 바이오 지식도 있지만은 이공계인 생물학을 화학을 나왔지만 M&A를 좀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가고 뭐 생물학까지만은 화학공학까지만은 MBA를 가는 거예요. 경영학 석사. 거기서 MBA를 배워가지고 사모펀드 큰 회사들 많거든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서 아니면 또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뭐 대학원을 MBA를 따가지고 이런 사모펀드 가서 사모펀드에서 기업 인수합병 이런 일도 해보는 거예요. 왜 해보느냐? 사모펀드 회사에서 전문가가 없잖아요. 바이오지식.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있어요. 카이스트 뭐 박사하고 서울대 박사급으로 해가지고 한 20명이 벤처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괜찮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회사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모펀드에서 그 회사를 투자를 해요. 대주주가 돼요. 투자를 해서 좀 더 키워가지고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100억, 200억에다가 한 500억, 1000억 뻥 튀겨가지고 그 바이오 지식 전문가가 그거 한 건 해주면 얼마 받겠어요? 한 10억에서 20억 받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더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사 말고도 다양한 회사가 있고 다양한 기회가 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최근에 이런 직무가 또 인기더라. 그것까지 제가 한번 이번에 점검해드렸고요.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교육 기회들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뭐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뭐 회사 안 다니고 나 사업하겠다, 스타트업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1, 2년 내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회사에 잘 취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